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연말보다 9월, 10월이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해서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책 속의 경제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 투자에 도움을 줄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이상권 상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와 저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인터넷상에서 그 피트 씨로 유명한 필명이죠. 현직 치과 의사 피트 황 씨의 저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상처를 덜 받고 네.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성과도 가장 좋은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미국의 그 장기 주식 투자 수익률을 연구한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사람들도 배당 예찬론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길게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물론 그래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동안 배당주 책들이 국내에 몇 권 나와 있었고 제가 한 1, 2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는데 네. 주로 번역서들이 많고요. 아니면 주로 기관 투자가용들 이 책이 많은데 이 책은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가 쓴 책이고 자신의 경험을 실제로 쓴 책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읽었던 배당 투자책 중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일반인 대상으로 한 이 배당 투자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관심이 낮았다는 것이잖아요. 일반인들의.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냥 배당 몇 % 받아? 네. 이런 거보다는 화끈하게 시대착을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네.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는데 최근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강조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배당 성향이란 건 뭐냐면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서 몇 %나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느냐. 이게 배당 성향인데 예.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19.4%였습니다.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평균 배당 성향이 44.6%고요. 큰 차이가 나네요. 일본이나 현재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중국을 보더라도 한 30%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2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 얘기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네. 대주주들이 지분이 조금밖에 없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하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당에 하더라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거든요.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군요. 네, 이런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구조 만들다 보니까 네. 대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당의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첫 번째 아까 배당 상향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줘야 됩니다. 이제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안 줄 만큼. 예. 예.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들이 기업들한테 배당을 더 내놔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당에 우호적이 않은 기업들 리스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세 번째로는 굉장히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5%인데 배당 수익률이 4%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은행 이자가 2%가 안 되는데 네. 배당을 3% 준다. 그럼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이 저자가 개발한 개념 중에는 국채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3년물 국고채 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비율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런 비율을 만드는 이건 뭐냐면 네. 시중 금리 대비해서 배당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로 저자가 구하는 개념이니까 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제 배당 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배당 투자하면 손해볼 일은 별로 없나 보죠? 예, 저자는 그런 표현으로 배당의 신호등 효과, 기업이 좋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효과와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연말이 되면 실적을 올리려고 재고들이 밀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게 되면 회계 조작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밀어내기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 같은 걸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익이나. 예. 그런데 배당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줘야 됩니다. 배당금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배당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주로 현금 배당이니까 네.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면 뭐 밀어내기에서 내가 매출 좀 부풀렸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당은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근데 어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배당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배당금도 매년 늘고 네. 기업의 이익도 순증하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매년 늘려주려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같이 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편한 주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량 거죠. 기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익을 계속 내 눈에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도 리스크가 어떻게 됩니까? 적겠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낼 거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도 하면서 안정성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뭐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굉장히 적은데 예. 그 Y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Y 제주라고 옛날에 그 기업의 그 대주주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예. 그 기업이 별로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쌓아놓은 돈을 대부분을 배당해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이게 있나요? 사실은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건 아닌데 예. 결국은 그 회사가 매각이 되거든요. 매각이 되는데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으니까 매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배당을 보실 때 일시적으로 한두에 많이 주는 것들 자체는 네.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배당주 투자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는 전통적 배당 투자법과 배당 가치 투자법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 배당 투자법은 단순 배당형과 배당 재투자법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단순 배당형은요 연금 받듯이 또박또박 배당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회사라든가 가스 회사 같은 회사들은 기업이 망하지도 않고 이익도 크게 안 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년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배당 재투자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매년 배당금이 나오는 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또 주식을 또 사는 겁니다. 그 주식을 또 사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복리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투자 효과가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그 배당 투자를 장기적으로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 이 책 저자도 강조를 하지만 배당을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자가 또 그 배당 가치 투자법인데 이거는 배당금보다는 우리 시세 차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투자법입니다. 네. 뭐 하나가 이제 시가 배당률법과 국제 시가 배당률법인데 이것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당과 그 배당에 좀 초점을 더 두고 있느냐, 내가 이제 배당도 받지만 시세 차익도 같이 노리고 있느냐. 크게는 2가지인데 또 그 안에서 2가지씩 나눠진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이 창업세대 교체로 이제 기업의 상속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져 왔는데. 배당 투자도 이런 상속이나 증여 이슈와 결부시켜서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 종묘회사 하나가 창업자 갑자기 급사하시는 바람에 기업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배당 투자를 이렇게 기업들이 창업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이제 모멘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책에는 그 진로 발효 투자와 뭐 삼성카드 사례가 나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돼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창업 세대들이 그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갑자기 급사하시거나 그러면 상속세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렇죠. 현금을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주거나 유사한 감자를 한다고 그러죠. 돈을 주고 주식수를 줄여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포인트가. 첫 번째는 기업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이나 또는 내부에 높은 유보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겠죠. 수익 투자자들도.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적으면 배당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셋째는 대주주가 현금이 필요해야 돼요. 아까 같은 뭐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소액주주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당 투자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배당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고 그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배당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그 벤자민 그레이엄 얘기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